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정치수다. 오늘도 월요일 2시에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뭐 저희는 꿋꿋하게 캔디 정신으로 갑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200명이 와도 300명이 와도 우리는 keep going. 계속 갑니다. 최정민 군이 엄지척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이 시대의 참 언론인, 제가 쓴 게 아니라 몇 번을 강조해봐요.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작가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이 시대의 참 언론인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구영식 기자님? 아니요, 그냥 대충 입고 왔습니다. 대충 입고 이렇게 오시면 평소에는 더 패셔너블하시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정치수다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니, 근데 이뇨한이지, 안요한이 아니라, 이뇨한 혁신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3명 나간다 그랬다, 안 나간다 그랬다. 진실이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밝힌 건 맞습니까? 누가요? 그 혁신 의원들 3명. 예, 그렇죠, 뭐. 근데 나중에 무마돼가지고 안 나간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이뇨한 위원장하고 사실 김기현 대표잖아요. 대표 사이. 그러니까 그 둘 사이가 사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혁신이 룰들을 그 혁신안들을 내왔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용산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에서 사실은 해온 건데 김기현 대표가 사실 그거를 잘 수용해주고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뭐 험지 출마를 한다든지 그렇죠. 고려를 하겠다든지 전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은 할 생각이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지역구 가가지고 그거 한다면서요. 의정 보고에 그 결국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아니 그 혁신위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혁신안을 내고 있는데 뭐 윤핵관도 그렇고 사실 뭐 하태경 의원 정도가 이제 종로 출마하는 정도로 지금 해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당 지도부도 그렇고 사실 윤핵관도 그렇고 사실은 혁신의 혁신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사실 모습들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인요한 혁신이도 사실은 그렇게 성공을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 뭐 예고 편일지 않을까 싶어요. 종로 출마를 하태경 의원이 했는데 그 누구야 전현희 권익위원 전 권익위원장이 종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 인터뷰를 끌어냈습니다. 최초로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든지 좀 반응이 있어야지. 최정민 같은 반응하거든요. 구영식 기자는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종로는 또 묘하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맞아요. 거기 당협위원장으로 있어서 그러죠. 사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쉽게 거기다가 사실은 좀 침바르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지역기 중에 하나로 사실은 꼽히는 거거든요. 물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최종 이제 공천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들었던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선뜻 거기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선뜻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었죠, 사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먼저 했나요? 지각했다고? 아니. 네, 죄송합니다.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게 그 오창석 작가님 방송을 꽤 오래 했죠. 제가 지금 2년째 거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제가 오창석 개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자주 안 지킬 수도 있다. 이건 장난이고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가 있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뭐 민주당에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네네. 뭐 어떤 주요 내용이 뭡니까? 대회 안 됩니까? 네, 대회비인데요. 대회비입니까? 총선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좀 논의하고 왔어요.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부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끌어내 주셨는데 아마 부산에 가지 않으실까? 기대를 우리가 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내는 것 같아요. 본인은 별로 부산 쪽에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부산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본인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여튼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감사원이 있고 종로에 있잖아요. 감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지역구 의원이
감사원장 출신이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본인이 또 그 치과 의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치과 의사인데 그 치대가 거기 있어요. 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별 연고를 다 만드는 것 같은데 산에 가셔야죠. 안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현안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취소하는 바람에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발목을 잡는 건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여당은 어떻게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포맷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정부 들어서 윤 정부 들어서는 여당은 발목 잡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뭐 합의도 그렇고 아니 그 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뭐 별로 논란이 없는 법안들마저도 아예 멈춰 세웠어요. 이게 다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합의에 따라서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도의를 좀 지켜야지.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우 위원장인데 김도우 위원장인데 약간 도의를 좀 안 지킨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의 유일한 권한이거든요. 일종의 법사위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정부의 입법 독출을 좀 막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법사위가 자구심사안이라는 게 사실 고무줄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일종의 방패가 될 수 있고 권한이 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큰 틀에서 도의적으로 합의를 이행을 했으면 법사위를 신사적으로 좀 이끌어야지 이걸 마치 윤석열 정부의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지금 134개인가 법안이 지금 막혀 있는데 법사위가 이제까지 비판받았던 게 자구심사의 권한으로 모든 법안들을 막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를 탈피해서 선진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과연 6년 전인데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구영식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법사위 아니 중요한 거. 저는 이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뭐라고 그랬죠? 한참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웃었는데 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힘에서 이제 같이 웃어보게요. 법사위 일정 관련해가지고 뭐 거대 야당의 폭주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맨날 해오던 비난이긴 한데 그게 웃겨요? 아니요. 그 다음에 윤재호 원내대표의 이 말이 정말 어떤 말이죠? 국회 내 소수당이란 한계를 극복하기가 너무 정말 어렵다. 자기들이 소수당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기본소득당인지 알겠어요. 누가 보면 정말로 뭐 기본소득당인지 알겠어요. 100몇 석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걸 국회 내 소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본인들이 무슨 원내교섭단체의 거대 양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책임은 망각한 채 야당이 이렇게 아니 그것도 의사 일정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사 일정을 하자라고 한 건데 그걸 자기들이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윤재호 원내대표 이 말 이거는 제가 봐서 역사 속에 오랫동안 기록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웃기진 않는데 어쨌든 말이 안 돼. 그 소수당이라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교섭단체는 훨씬 넘었죠. 그렇죠. 교섭단체가 20개니까 100석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소수당은 말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부가 약간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짜치는 정부잖아요. 이 정부 여당도 정부 따라 좀 짜친다. 이게 도의적으로 여당이 되면은 좀 자비도 베풀고 좀 협치도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법사위를 열지 않은 이유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다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멈춰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쟁점 법안도 아니고 수십 개. 그것도 사실은 쟁점 법안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합의해서 올라온 거니까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30일, 12월 1일은 예산국회니까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루만 열자는 뭐 주장을 국민의힘 하고 있고 예산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30일, 11월 30일, 12월 1일. 그러면 이동관 탄핵안 처리는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다가 이동관 탄핵안이 올라오면서 이거는 회기가 바뀌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미뤘는데 이번에도 얕은 꼼수를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소수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러다가 진짜 소수당 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본회 일정으로 잡힌 게 11월 30일, 12월 1일, 그다음에 12월 8일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잡혀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탄핵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결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에 이제 사실은 이동관 탄핵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안이 사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특히 이제 뭐 손준성 검사, 뭐 이정석 검사는 뭐 물론이거니와 그 언론 장악과 그다음에 비판 언론 주기의 핵심인 이동관은 반드시 이 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직무 정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 YTN 민영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좀 민주당이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그 두 회기 내에 반드시 탄핵안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나흘 정도 남은 거잖아요. 30일까지. YTN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속전속결로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YTN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려져서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유진그룹은 YTN 인수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최대 출자자 변경이니까 결국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을지학원 또 을지 뭐 재단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을지재단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을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나온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합뉴스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YTN을 이렇게 되면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방통에. 그렇죠. 이동관, 이상인 이 두 사람이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을 가지고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혹시나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추진할 우려가 있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원장하고 위원 둘이서 만나서 회의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조차 사실 저는 초법적이라고 봐요. 원래 정원이 5명인데. 원래 정원이 5명인데 2명이서 만나서 아니 카페에서 커피 먹으면서 안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2명이서 정원이 다 찬 다음에야 중요한 건, 주요 안건은 처리해야 됨이 맞고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없더라도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막아야 된다. 이동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를 막아도 제2의 이동관이 있다 뭐 이런 3회 이동관이 나온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언론 탄압하고 언론을 민영화하고 언론을 정권 입맛에 맞는 대로 길들이는데 제격인 사람이 여러 명 대기하고 있으니까 날 막아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인가? 아니 본인만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본인이 이제 찔리니까 하는 얘기고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데 그리고 제가 먼저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이번 회기 때 쌍특검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장동 55 클럽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도 있는데 이 쌍특검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YTN 그 부분은 이게 참 이동관 탄핵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서 회의를 진행해야 돼. 이거는 그러면 회의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혼자서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회의가 가능한 건데.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2명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카페에서 회의해도 똑같아요.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이게 너무 사실은 지금 기형적인 사실은 방통위 회의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방통위원들 제대로 임명들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사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추천 단위가 야당이 2명,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당 추천인 사람도 없고 야당 2명 추천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 추천한 사람 2명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독임제 기구지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독임제 기구잖아 이거는.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예요. 그래서 일부러 야당에게 2자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최민희 전 의원 추천했는데도 대통령 임명 안 해가지고 결국 사퇴해버렸고 2자리가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방통위가 5명 정원이 있더라도 다수결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사실상. 그렇죠. 합의 정신을 존중했었죠. 그렇죠. 합의 정신을 존중했는데 이 정권은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대통령 직속 기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독임제 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심사 어쨌든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부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이상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또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YTN 인수전에 뛰어든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 중재 사건의 변호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변호인 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유경선 회장의 동생이자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와는 절친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그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척 사유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정확하게 보면 재척 사유죠. 왜냐하면 그 방통위법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재척 사유로 사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해충돌, 이해관계 충돌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뭐 이상인 부위원장이 12년도부터 15년까지 유경선 회장의 배임 중재 사건 변호를 맡았고, 그리고 그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하고도 사실 거의 호영하지 않은 사이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유진그룹은 이상인 부위원장한테 뭐 고객 회사이고 절친 회사이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충분히 이거는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진기업 관련 YTN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면 이거는 뭐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결격 사유라고 공격을 받았던 게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다, 이거 그렇죠. 이해충돌이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그거 법제처에서 아직 해답을 안 내고 있거든요. 유권 해석을 안 했죠. 근데 이거는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분명 저는 뭐 최민희 의원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배제해야 된다, 업무에서. 그러면 만약에 배제되면은 이동관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지. 그렇게 근데 그분도 이제 탄핵되면 아무도 없어. 내가 가서 할까? 보내주시면 사신 방송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YTN이 유진그룹에 인수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거의 사실 언론계에서도 거의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써낼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YTN이 어쨌든 간에 유진에 사실 매각이 됐고, 그리고 또 이상인 하필 방통위원과의 관계, 유진그룹과의 관계가 사실 또 그렇게 드러나면서 참 이 YTN의 지분 매각의 그 뒤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안 얘기했잖아요. 카르텔. 이런 게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럼요. 이권 카르텔이죠. 참. 그러니까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는 시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데 쓰는 카르텔을 또 딴 데 쓰시잖아요. 카르텔. 참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이권 카르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끼리? 네. 뭐가 이권이 있어야 카르텔을 만들지. 힘이 없어가지고. 힘 없는 사람 앉아가지고 무슨 카르텔을 만드냐고요, 지금. 서로 도와줘야 돼, 지금. 그러니까요. 방송 잘리고. 그러니까요. 지각하고. 네. 또 구영식 기자는 그냥 평범한 기자고. 예. 그러니까요. 뭐 이권이 없네요, 저희가. 어쨌든 그렇습니다.